이번 영상은 커리어, 둘째 계획, 결혼 비용, 절약 마인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하시면서 유튜브, 살림, 자기개발, 외모 관리까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냐,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묶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하루를 네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아기가 등원하기 전, 그리고 등원하고 나서, 그리고 하원하고 나서, 그리고 잠들고 나서 이렇게 네 덩어리고 아기가 등원하고 나서, 그리고 아기가 자고 나서가 저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빨래, 청소, 밥하기, 영상 작업, 제가 그날 해야 될 것들을 배정을 합니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유튜브 데이로서 영상 찍고 편집해서 그날 저녁에 올라가는 것까지 이제 예약을 해두는 날이라서 화요일에는 제가 집안일을 거의 안 하고 또 제가 너무 피곤하다 하면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루틴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날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루를 구성한다. 6대 후엔 뭘 하시나요? 6대 후에는 저 유튜브 봅니다. 보통은 이 TV로 유튜브를 켜놓고 제 유튜브 채널 생각도 하고 요즘에는 미국 주식 밤에 열리잖아요. 미국 주식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기 전에 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유튜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제가 사실 이게 두 번째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첫 유튜브는 다른 유튜버 분들 보고 나도 하겠는데? 이러면서 거만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잘 될 뻔했지만 접었다가 이제 사업을 접으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도 마케터, 기획자로서 감을 잃기 싫었던 것도 있고 돈도 소소하겠지만 좀 벌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영상을 올리고 반응이 오면 되게 뭔가 도파민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맛보고자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리실 거냐, 앞으로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는 결혼이나 연애 이런 거를 좀 더 올려볼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가 가기 전에 뭐 운동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정해가지고 그런 콘텐츠도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제 커리어와 사업 관련된 질문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었나요? 저는 원래 취업은 그 대행사로 했었어요. A라고 하죠. 기획자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해서 대리를 달고 좀 일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1막1장이라는 예술 커뮤니티 플랫폼을 창업을 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글쓰기나 연기 같은 예술 분야의 클래스로 이제 강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였습니다. 쭉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사업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바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시장에서 다른 타겟을 대상으로 해보는 거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커리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 사업을 4년 해보니까 사업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올 때쯤에 취업을 다시 해볼까 싶어가지고 원서를 넣어봤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최근에 이 경기도 북부로 오기도 했고 제가 아무래도 가임기 여성이다 보니 저를 뽑아줄 확률이 크진 않겠다 싶어서 다시 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아기를 낳을지 커리어 유지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알파걸님은 후회는 없으신가요? 커리어와 출산,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이 굉장히 길고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아기를 낳으면 제 삶에 전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국면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120살까지 살 거 한번 경험해보자. 커리어는 그 다음에 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원서 넣어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시 제 일을 시작해볼 용기도 생겼고 무엇보다 아기한테 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더 커졌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이랑 재테크 관련한 질문인데요. 최근에는 임장 영상이 없더라고요. 투자 계획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수 계획도 궁금해요. 댓글에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동구 집 사셨냐? 저희가 방향성을 아직 확실히 못 정했어요. 저희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성동구, 중구, 동대문구 이쪽으로 임장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 거의 9개월째 집이 안 팔리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희 집에 어떤 미래 계획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 집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집을 사고 한 3년 안에 집을 다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경우가 온다면
웬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고서는 좀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저는 서울에 괜찮은 부동산들은 주거도 하고 자산 해칭용으로 사두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이 팔릴 때까지 좀 두고 보고 팔리고 나서 확실히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이 금방 팔릴 줄 알고 여유 자금을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이 지금 하락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락을 틈타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왕소금이라는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 살림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저한테 왕소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기 옷도 심지어 저는 잘 안 사요. 그 모습을 보고 애기 옷 좀 사라 라고 하시면서 사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안 샀던 건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명명하셨다. 생활 속 돈 아끼는 나만의 습관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요즘 저의 생각은 적당히 아끼자. 한때 돈 아끼는 거에 매몰돼 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막 절약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뇌가 소비에 너무 민감해지고 일상의 즐거움을 놓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적당히 아끼면서 살자라는 생각이고, 소비를 할 때 저의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시간 아껴주는 거, 건강을 지켜주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돈을 쓰는 편이에요. 뭐 노트북이라던가 건강검진 이런 건 뭐 있는 거 다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가족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뭐 옷이나 신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생필품 같은 거는 세일하면은 쟁여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쟁여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떨어졌을 때 급하지 않으면 그냥 안 삽니다. 요즘은 다 배송이 빨리 오니까 소비를 미루고 그때 가서 삽니다. 생활 속에 사지 않은 물건이 있나요? 세정제를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꼭 써야 하는 그런 락스? 이거는 쓰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보통 식초나 베이킹소다 아니면 칫솔에 비누 묻혀가지고 하면 웬만한 거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휴지나 세제나 비누 이것도 안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면 선물 뭐 집들이 하거나 이러면은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선물 받는 거 위주로, 재고가 있는 거 위주로 씁니다. 한 달 생활비 얼만가요? 제가 가계부를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정리를 해봤더니 한 달 생활비가 220 정도 썼더라고요. 4월 달에는 저희가 남편이 시험 본다고 어디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거의 이제 집에만 있어서 이렇게 적게 나왔나 싶은데,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가 4월에 외식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애슐리를 2번을 갔어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고 나서 한 번 가서 애슐리를 무려 2번을 갔다. 식비가 2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작년 가계부를 보니까 안 갔을 때는 한 달에 4만 원 쓰고 작년 말에 12월만 해도 13만 원 정도 썼는데 이제 좀 줄여야겠죠? 외식과 더불어서 마트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카테고리는 육아 관련한 질문인데요. 태희 이유식은 직접 만드셨나요? 네, 다 만들었고요. 제가 일을 할 때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막 새벽 2시까지 이유식 막 큐브 만들고 이런 때가 있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만들었고,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엄마가 맨날 밥 해주던 기억이 좋았어서. 근데 물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유식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플 정도로 오래 서 있어야 돼가지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해줘가지고 아기가 튼실하게 자란 게 아닌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태희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이거는 어린이집 보내기 직전입니다. 한 2돌 정도 되니까 고집도 세지고 힘도 세지고 활동량도 많아지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태희를 키우면서 후회되는 점, 이거 제가 요즘에 좀 후회되는 점인데, 제가 태희를 좀 엄하게 혼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 실수를 해요. 뭐 밥을 푸다가 막 날아가서 떨어진다 하면 제가 혼내기도 전에 냅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지금 한 2번 정도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혼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잡아줘야 될 때는 감정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요즘에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아들 육아 팁이 있나요? 체력! 체력만이 살 길이다! 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아들이냐 딸이냐 또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애기 성향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태희 같은 경우는 진짜 활동량이 많은 아기로서 운동 안 한 걸 좀 후회합니다. 상반기에 잘 샀던 육아템과 후회하는 육아템. 제가 상반기에 육아템을 안 샀어요. 온 집안을 뒤지면서 내가 뭘 샀지, 뭐가 좋았지 생각을 했는데 굳이 찾아낸 것은 바로 아몬드 가루입니다. 아몬드 가루 어디다 썼냐면 애기랑 쿠키 만들기 놀이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쿠키를 만들고 먹어야 되는데 밀가루 또 너무 많이 먹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를 사가지고 만드는데 애기가 너무 좋아하고, 혹시라도 2돌가량 된 아기랑 뭔가 베이킹 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몬드 가루 추천합니다.
그리고 후회템은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산 게 없어가지고. 예비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이거는 있습니다. 걱정 말고 그 순간을 즐기세요. 이게 막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맘카페 찾아보고 또 SNS 보면서 막 저 집은 어떻네 이 집은 어떻네 막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SNS 좀 닫고 맘카페 들어가지 말고 그 순간을 즐기셔라. 그리고 둘째 계획 물어보셨는데, 계획은 저는 있으나 남편이 아직 그 물음표인 상황이라서 제가 남편을 끊임없이 둘째 라이팅 하고 있고, 성별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자 아기도 키워보고 싶은 생각인데 남편의 경우에는 아기를 위해서는 남자 아기가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줬고, 터울도 2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지나갔고요. 3살 터울 목표로 남편과 또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6번째 카테고리, 외모, 자존감, 스타일, 마인드,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똑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민망스럽지만, 제 생각에 스타일링은 자기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점은 좀 가리고 장점은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고3 때 가십걸 아시나요, 여러분? 미드 가십걸에 빠져가지고 거기 여자 주인공들이 너무 예쁘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화장도 저렇게 해보고 저런 옷 한번 입어보고 저런 가방도 한번 사봐? 해가지고 그 주인공들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따라했었어요. 스타일링을 많이 보고 저런 거 좋네, 저런 거 별로네, 저런 거 해볼까 하면서 많이 시도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잘하던 것.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잘했던 거는 제가 뭔가 손재주도 있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만들기, 장기자랑 기획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적으로는 저는 과학을 원래 좋아했어서 교육청 영재원에 막 뽑히고 그럴 정도로 과학을 좋아했으나 과학으로 가진 못했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비결.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제 엄마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내 어떤 모습이 너무 못나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태희를 볼 때 그냥 얘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밥을 잘 못 먹든 잘 먹든 그냥 소중한 거잖아요. 그거를 좀 깨닫고는 내 자신이 나를 엄마처럼 좀 사랑스럽게 봐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보다는 나 자신한테 관심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20대 하면 좋은 일, 20대가 가지면 좋을 마인드. 이 질문을 보고 그런 게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잖아요. 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대에 꼭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냥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아직 내가 지금 이 30대 살아가면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눈앞에 있는 현재를 즐기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태라면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풍파가 와도 내 중심을 잡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셨을 것 같지만 기타 개인정보입니다. 나이가 궁금해요. 저는 빠른 92년생 33살입니다. 그리고 키가 클 것 같아요. 키가 몇인가요? 저는 키가 매우 작습니다. 158cm이고요. 제 키보다는 커 보인다. 뿌리는 듣긴 들어요. 그런데 하지만 평생 작았다는 점. 남편분은 잠시 군 복무 중이신가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시험도 매년 바꿔가면서 보신다고 해서요. 이거 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군의관 3년 차고 군 복무가 1년 남은 상태입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완료했고요. 이게 시험을 많이 보는 거는 직업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원래 남편이 금융 쪽으로 커리어를 좀 전환해볼까?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금융? 여기도 책이 잔뜩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더라? CFA라고 국제 금융 재무설계사인가? 그거를 2년을 준비했었고 2년 동안 1차 붙고 2차 붙은 상태였고, 작년 말 정도에 좀 갑작스럽게 미국 의사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바로 어제 합격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남편이랑은 좀 재밌는 인연입니다. 남편이랑 사실 같은 학교예요.
같은 학교인데 제가 2학번 높은 선배님이다. 저는 예술대학교고 남편은 의과대학교라서 만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건물도 진짜 끝과 끝이거든요. 접점이 없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창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그거에 참여를 했는데 남편도 막 이런 재무, 금융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도 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결혼식 비용, 집 인테리어, 그리고 신혼여행, 가전, 수두매 뭐 다 통틀어가지고 4,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나? 결혼할 때 저희 둘 다 한 6천만 원 정도 각각 모은 상태여서 지원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나 친정에서 출발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게 좋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예단도 해주시고 축의금도 다 저 주시고 해가지고 덕분에 결혼 생활을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강릉 여행 브이로그랑 저 이사 브이로그입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좋고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항상 나시를 입고 계신데 이 나시죠? 이 나시인데 이유가 있으신지 유튜브 시작할 때가 작년 6월 말 7월이었어요. 그때가 여름이어서 입고 있던 나시를 입고 찍고 그 당시 계속 나시 몇 개를 입고 찍었는데 겨울이 돼서도 그냥 뭘 입을지 좀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입던 거 입자 해서 나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나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입는 면도 있습니다. 나시 관련, 나시 구매 팁. 완전 쫄쫄이 같은 그런 나시 있잖아요. 빨래를 개려고 하는데 이게 뭐 옷인지 천조갈인지 모를 정도로 막 흐물흐물한 쫄쫄이 같은 나시는 잘 안 삽니다. 소재가 좀 탄탄한 소재를 추천하고 이런 거는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하는 나시엔 잘 없어요. 그래서 한 20,000원, 30,000원, 40,000원대까지 가격 필터를 걸고 볼 때도 많습니다. 첫째 육아하다가 작아지거나 못 입는 옷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둘째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쓸만한 옷들은 다 모아놨고 아기를 안 낳거나 성별이 다를 때는 출산 예정인 친구들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베이비박스 곳 같은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는 사실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예전 회사 팀장님께서 지금 옷 리세일을 브랜드를 하고 계세요. 품 브랜드를 위주로 리세일하는 그런 데도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대한 Q&A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셨던 결혼 준비 현실설 들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